안녕하세요. 비움과 체험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요즘 운동하기 참 좋은 날씨죠. 날이 많이 선선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지면 벌써 걱정이 앞서시는 분들이 있죠. 날씨가 좀만 추워지면 내 몸이 많이 불편해질 텐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왜 그럴까요? 자, 날씨가 이제 추워지다 보면 근육이 굳어지고 이제 혈관이 수축을 하면서 순환이 잘 안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 불편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일 텐데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4주 내지 8주에 걸쳐서 8주는 너무 길까요? 4주 내지 6주에 걸쳐서 이 혈액순환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은 우선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나타나는 증상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럼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자, 손실이다, 발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손, 발 시림은 이해하겠는데 머리가 뒷머리가 갑자기 막 시리고 이런 느낌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심하게는 팔다리 또는 배까지 이렇게 냉하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렇게 흔하지는 않고 주로 손발 시림, 머리 시림 이런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저림 증상을 많이 호소해요. 그래서 이제 시리다 못해서 손발이 저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뒷머리가 막히면서 막 저린 듯한 느낌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림 증상은 어찌 보면 막힘 증상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끝, 발끝 이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이제 손시림, 발시림이지만 뇌 쪽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안 되면 머리가 시리면서 막힘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손시림, 발시림은 그래도 그냥 불편한 정도이지만 이 머리 쪽으로 시리거나 막힌 증상이 오면 괜히가 아니라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앞서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맞는 거고요. 잘못하면 이제 뇌경색이 올 수 있는 그런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시림 막힌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흔한 증상들이 있어요. 하지정맥류, 다리의 혈관이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하지정맥류, 여기에서 류자는 혹류예요. 혹처럼 이렇게 푹 붉어져 나온다 이런 건데요. 하지정맥류가 있고 또 정맥류의 또 대표적인 거 하나 치질이 있어요. 치질은 항문 주변에 그 정맥이 순환이 안 되면서 튀어나온 것 이것을 치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정맥류나 치질이 있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증상, 부종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주로 이제 다리 쪽으로 많이 붓고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는 손발이 부어 있다든지 아니면 얼굴까지 이렇게 부어 있다든지 이런 부종 증상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멍이 자주 든다든지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뻣뻣하게 굳어지면서 막 틀어지는 그런 쥐난다고 하죠.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나 이제 몸 전체적으로 이렇게 굳어지면서 이렇게 많이 아프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 외에도 또 어떤 분들은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숨쉬기도 불편하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면 손발이 시린 가벼운 증상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가 힘들다 아니면 머리가 시리면서 막히는 듯한 증상 이렇게 심각한 증상까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증상이 다양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상하게 좋은 약들이 굉장히 많은데 혈행 개선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뭐 은행잎 추출물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소나무에서 추출한 물질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걸 먹어봐도 잘 개선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눈밑이 떨릴 때 또는 입술 주변이 떨릴 때 어떤 거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거 마그네슘 부족이야 해서 마그네슘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온 국민의 상식처럼 이제 되어버렸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마그네슘을 먹었더니 거짓말처럼 깜짝같이 이렇게 눈밑 떨림이 없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먹어도 그것이 개선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원인이 또 다른 데 있기 때문인 거죠. 자,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혈중에 중성지방이 많아서 또는 어혈이 많아서 아니면 이제 혈관벽이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탄력이 없어져서 아니면 혈관 자체가 좁아져서 아니면 정맥이 너무 늘어져서 힘이 없어져서 또는 심장 자체의 어떤 펌핑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망간이나 아연이나 이런 미네랄 성분이 부족해서 또는 비타민 C나 또는 비타민 E 이런 성분들이 부족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약물을 가지고 치료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밑 떨림처럼 마그네슘으로 치료가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런 또 마찬가지로 은행잎 추출물을 먹었는데 어떤 분은 효과가 있고 어떤 분은 효과가 없고 이제 이유가 그 원인이 설명이 되셨죠. 그러니까 원인이 많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 약물로 치료를 해도 치료가 잘 안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거는 약 자체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그런 이유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인에 따라서 해결책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주간에 걸쳐서가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도 이제 체온이 잘 안 올라가서 자꾸 심부 온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먹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인진쑥입니다. 그래서 인진쑥은 오래 전부터 우리 온 국민이 이제 먹어온 건데 그거 아세요? 단군 신화에서 그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먹었던 거 두 가지. 마늘과 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늘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쑥이 우리 신화에서까지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쑥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것이 그만큼 효능이 좋기 때문 아닐까요? 자, 그런 면에서 인진쑥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인진쑥의 그 효능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어요. 자, 따뜻하게 한다? 이것은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한다. 이것과 상통하는 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인진쑥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늘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소개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인진쑥을 그냥 차처럼 끓여서 마시는 거예요. 그냥 쑥차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제 좋은 인진쑥을 구해서 그것을 이제 끓여서 이렇게 차처럼 마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는 인진쑥이 좋을 때 그걸 가루로 냈다가 그 가루를 이제 물에 타서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차로 끓여 먹는 방법 말고 그것은 어찌 보면 좀 소량이잖아요. 그죠? 차로 끓여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린 인진쑥을 이렇게 구해서 가루로 낸 다음에 그것을 냉동실에다 넣어놓고 밥에다 넣어서 먹는 거예요. 제가 뽕잎밥 또는 울금밥 또는 마밥 이런 식으로 밥을 할 때 그 위에다 한 숟가락씩 이렇게 얹어서 밥을 하면 좋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쑥가루를 이렇게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정도 얹어서 밥을 하면 밥이 굉장히 맛있어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다음에 제가 기회 되면 이렇게 쑥을 얹어서 밥을 지은 그런 것도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밥을 할 때 활용하면 좋고요. 자, 차를 끓여서 마시면 좋다. 자, 이 두 가지는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 활용법이 있어요. 이 인진쑥을 좀 대량으로 이때는 이제 우리가 먹는 용은 봄철에 나는 그 어린 인진쑥을 이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제 이번에는 그냥 다 성장한 인진쑥이어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을 좀 대량으로 사다가 푹 끓여서 이것을 목욕물에 넣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한 번씩 푹 담글 때 목욕물에다 하셔도 되고요. 혹은 집에 조교기가 있으신 분들은 조교기에다 이 인진쑥 그 달인 물을 넣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 내가 발을 담그는데 거기에 인진쑥까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피부를 통해서도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한의원에서는 그 인진쑥을 막 훈증을 해서 이걸 온몸에다 이렇게 쐬면서 이게 이제
적외선까지 이렇게 쏘이면서 하는 그런 온열 치료라는 것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저희는 병원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집에서는 이렇게 목욕요법이나 이제 조경요법 이런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한약을 이제 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자, 인진숙을 이렇게 발효를 시켰어요. 한꺼번에 발효를 시켜서 지금 이제 1g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g 정도로 이렇게 넣으면, 아이고, 좀 엎질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집에서는 발효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인진쑥을 끓이거나 아니면 가루를 내서 이렇게 이제 드실 텐데, 발효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남는 게 침전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약을 이제 다릴 때에도 이걸 넣어서 이제 해드리면 그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인진쑥을 이제 가루를 타서 드신다든지 아니면 차로 끓였을 때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느낌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주 드시면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인진쑥 가루를 어디서 구하실 때 이제 발효한 가루가 있다 하시면 그것을 구매해서 이렇게 드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인진쑥을 다양하게 드시는 방법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혈액순환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혈액순환에 그 도움을 주는, 특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첫 번째 이제 인진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진쑥을 가지고 한 번 더 소개해 드린 다음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인진쑥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텐데요. 한 주간 끓여서 드시면서 이제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것에 대해서 손발 이제 차가워지는 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